PPT 화면을 먼저 넘길게요. 네. 오늘 제가 이야기할 그 내용은 R&D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한 몸짱 전략과 R&D 추천 단계별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다 보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잠시만요. 저희가 표준 추천 로드맵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정부 정책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몸짱 전략이라고 하는 특허 전략이라든지 연구소 조직을 확보한다는 것이라든지 벤처기업 그리고 이노비스 확인 전략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가점이라는 것들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이노비즈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가점이 1점, 그리고 벤처기업 인증서를 받았을 때도 1점이라는 것들을 받고요.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노비즈 같은 경우는 똑같이 1점이에요. 이런 가점을 받기 위해서 보통 평균적으로 5점까지를 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똑같은 성적을 받았더라도 1점으로 이제 정부 정책 과정에 정부 정책 자금에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1점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니까요. 총 5점까지 보통 우대받는 금액인데 이걸 받게 되게 되면 똑같은 성적을 받더라도 가점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하게 정부 정책 과정을 받을 확률이 훨씬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몸짱 전략이라고 하는 이런 가점 인증 제도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감사합니다. 별풍선 보내주셨네요. 이게 풀 로드맵이라는 건데요. 기업에서는 기업이 처음에 창업하기 전 예비 창업 단계부터 제품 출시 단계까지 총 6단계를 나누어져서 정부에서는 이 단계별로 지원해주는 자금들을 저희가 정리해 놨는데요. 예비 창업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 5가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든지 슈퍼스타 V 이런 자금들을 받으실 수 있고요. 기술 개발 단계에서는 감사합니다. 창업 기술 개발 사업화 자금이라든지 R&D 기획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내가 창업 초기 단계인지 그리고 지금 시제품을 만드는 단계에 따라 정부 지원하는 다양한 자금들이 있으니까 내가 어떠한 지금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정부 지원 자금을 받게 되는 게 좋으시고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라든지 벤처 인증이라 이런 게 필요 없어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이거 화면을 바꿔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네, 잘 보이시죠? 감사합니다. 빅머니님. 네, 옆에 동료분이 오셔서요. 화면 전환하라고 도와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보이세요? 네. 네.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예비 창업 단계부터 제품 출시 단계까지 총 6단계로 나눠져 있고 그 단계별로 어떤 정부 정책 과제가 있는지 이 도표 한 장에 풀 로드맵 한 장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창업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 같은 게 필요 없지만 지금 R&D 기획 지원 사업 자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술이 있는 기업이어야 되는 거니까 이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구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특허가 기업에 몇 개 정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또 그 외에서 가점 같은 것들을 받게 되게 되면 훨씬 더 저희가
다른 타 기업체보다는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네. 아, 제 이름요, 지나입니다. 네. 네. 받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정부 지원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별로 준비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아까 그래서 하나하나 연구소를 만든다거나 특허 전력을 한다거나 이노비즈를 받는다거나 벤처를 받는다거나 이런 과정들도 필요하고, 그런 과정들을 하면서 이런 단계별로 나한테 필요한 정부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명은 진아입니다. 네, 진아. 네. 그리고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정부 창업. 네, 알겠습니다. 본명을 말하면 안 된다네요. 네, 본명은 진아가 아닙니다. 네. 네, 오늘이 방송 처음이라서요. 네, 다 말하게 되네요. 그리고 기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출연금을 받을 때도 있지만, 출연금은 대부분 다 정부에서 1억이라든지 뭐 몇 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받았을 경우에는 안 갚아도 되는 자금이지만, 저희가 기업을 하다 보면 대출 같은 게 받을 일도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 개인 사업자든 기업의 법인 대표님이시든 간에 몇 가지 부분을 잘 준비 못하셔서 그런 자금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좀 더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화면을 넘기면 잠시만요. PPT 화면이 잠시만요. 오늘 제 컴퓨터가 아니라 제가 지금 컴퓨터를 만지는데 좀 버벅대네요. 아, 네. 화면 전환이, PPT 화면 전환이, 네. 소리. 빅머너님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화면, 네, 됐어요. 네, 잠시만요. 개인과 법인 사업자들이 신용을 관리를 네, 됐어요. 감사해요. 네.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K10이나 나이스 지킴이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보통 연간 5만원 정도가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이렇게 관리를 하시게 되면 보통 6개월이 지나면 등급이 한 등급씩 올라가요. 적어도 정부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중기청이나 이런 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5등급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게 좋은데, 이쪽에 K10이나 나이스 지킴에 가입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시면 보통 6개월쯤 지나면 한 등급이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할게요. 그래서 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주주가 아닌 경우가 많던데요. 보통 법인, 네, 감사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적어도 두 분일 경우에는 51%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세 분이 넘으실 경우에도 가장 많은 주식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대출을 받으실 때 이렇게 거의 그렇지 않으면 대출 받기가 많이 힘드세요. 그런 부분도 아시고 처음부터 주주 구성을 잘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공공요금 같은 거를 본인 명의로 자동이체를 6개월 정도 해주시면 보통 15점에서 내년부터는 이 점수가 상향 조정된다고 하던데요. 3, 40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한 등급, 6등급에서 5등급이 높아지는데 90점 정도의 갭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도 내년 정도면 반 등급 이상 올라갈 수 있으니까
공공요금을 자동이체 안 하셨다라면 지금부터 자동이체를 하시면 네, 그 본인의 등급, 신용 등급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제가 그 가점 말을 좀 천천히 할게요. 말이 좀 빠르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그 긴장이 너무 되어서요. 그래서 원래 천천히 1.2배 속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전달력이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오늘 처음이라서 좀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더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화면이 네, 여기가 맞네요. 지금 화면은 그 중소기업청 종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곳인데요. 제가 그 가점에 대해서 이노비스도 1점, 벤처도 1점이라는 것, 아까 좀 전에 화면을 보여줬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어디서 제가 발췌했는지의 규정 및 서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종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곳에 가면 우측 상단에 그 정보 마당이라는 곳에 규정 및 서식에 보게 되게 되면 2016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 지침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발췌를 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 제목에 들어가게 되면 서류가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것들이 보통 나와 있냐면 여기에 정부 지원 사업 중에 저변 크게 확대 산업과 그 외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변 확대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한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총 제한량이 4회밖에 되지 않아요. 제품 공정 개선 사업이라든지 산학연 사업이라든지 창업 기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연간 4회 정도를 하시면 더 이상은 저변 확대 사업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사업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저변 확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한 1억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융복합이라든지 상용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억, 10억대까지 넘는 사업도 있으니까 규모는 훨씬 더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변 확대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점점 가면서 그 외 사업으로 확장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1년 중에 보통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두 개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근데 과제를 하시다가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으셨다라면 다시 또 과제 하나를 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년에 한 2가지 정도의 과제를 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제가 말씀드렸던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관리 지침 개정안에 보게 되면 자세하게 잘 나와 있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용어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으시니까 한번 이런 부분을 읽으시면 사업 과제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몸짱 전략으로 저희가 가장 마지막으로 한다고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시면 NEP 인증이라는 건데요. NEP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 인증을 받게 되면 혜택에 보는 것들이 좀 있으세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NEP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 20%의 의무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의 증대에도 많은 도움을 받는 편이에요. 네. 네. 저거 준비한다고 했는데 15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정부 정책 자금, 출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몸짱 전략이라고 하는, 네, 카메라를 좀 보고 할까요? 네, 몸짱 전략이라고 하는 연구소 설립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네, 이노비즈 같은 것들을 받으시면 정부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몸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런 지금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7년 미만 된 기업에 대해서 2억을 1년간 80%를 2억의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과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준비들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내용을, 네. 했는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오늘 거의 제 이야기가 다 된 것 같은데, 궁금한 점 있거나 질문 있으세요? 네, 준비를 좀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네, 끝났네요.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 R&D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한 몸짱 전략에 대해서 이런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게 가점 때문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이런 몸짱 전략 중에 하나가 연구소 설립이라든지, 그리고 특허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이노비즈, 그리고 벤처 같은 것들이 가점을 받게 되게 되면 뭐가 좋은지 질문이 오셨는데요. 가점을 받게 되게 되면 우리가 100점 만점이라고 하게 되면 105점에서 시작되는 거죠. 가점은 최대 5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05점에서 시작하는 것과, 그러니까 0점에서 시작하는 것과 출발선이 5점을 더 가지고 출발하는 것은 차이가 큰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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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몸짱 전략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비슷비슷하다라면 누가 가점을 조금 더 가지냐에 따라 정부 정책 과제를 따낼 수 있으니까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요즘은 거의 기술은 다 비슷비슷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점 1점, 2점에 따라 정부 정책 과제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몸짝 전략은 계속 준비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편이고, 네.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가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다는 화면에 띄우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이노비즈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도 1점이고요. 그리고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녹색 인증 획득을 한 중소기업도 1점 받으실 수 있어요. 또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 관련 법률에 의해서 뿌리기술 전문 기업 같은 경우에도 1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경영혁신, 메인비즈 같은 경우도 2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또 우수 그린 비즈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확인서를 받게 되면 얘도 1점인 거고, 그리고 중소기업 촉진법에 의해서 싱글 PPM 품질 인증서를 받게 되게 되면 뿌리 기업이라는 게 따로 좀 있으세요. 가점이 없으면 저변 확대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죠. 네. 있으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굳이 없는 경우도 이게 꼭, 네. 저변 확대 사업은 가점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게 되게 되면 아까 그 외의 산업도, 그 외의 정부 정책 자금도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평소에 운동을 우리가 몸 건강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처럼 기업도 이런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사업 전환 촉진법에 관해서 사업 전환 계획을 승인한 기업도 일점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우수기업 확인서 같은 경우에도 일점을 받으실 수 있고, 마스터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산학, 네, 눈 좀 크게 뜨고 할까요? 네, 그 서류를 보다 이렇게 화면을 보다 보니까 눈이 자꾸만 깎이는가 봐요. 산학 협력을 체결한 기업도 똑같이 일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가점을 총 보통 5점까지가 최고 우대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본적으로 챙기실 필요가 있으시죠. 네, 쉬어요. 네. 네, 이런 가점이 있다는 것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곳에 가서 정보마당이라는 곳에 규정 및 서식이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찾게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네,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 R&D 추천 단계별 로드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요. 그 이제 이런 것들로 몸짱을 충분히 준비도 하시면서 그 기업의 단계별로 예비 창업 단계면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든지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라든지 이런 것들로 네, 네, 네 하시면 그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 출시 단계에서는 중소기업 마케팅 촉진 사업이라든지 해외 국역 인증 획득 지원 사업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잘 챙겨서 네, 네. 정부 지원 과제, 정책 자금의 과제에 대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어떠한 단계냐에 따라 정부 정책 자금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그 정부 정책 과정을 잘 준비하시고 몸짝 전략을 잘 준비하시면 네, 기업이 정부 정책 과제를 받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좀 늦게 지금 방금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개인 법인 네, 맞습니다. 개인 법인 사업자 대표 신용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KCB나 나이스 지킴에 회원 가입하시고 연간 한 5만원 정도가 비용이 소요되시는데요. 회원 가입하시고 한 6개월쯤 지나면 보통 한 등급이 상승한다고 하니까 이제 오늘이라도 혹시나 회원 가입 안 하신 대표님들이나 개인 법인 사업자 대표님들은 회원 가입하시고 자기 신용 관리를 좀 잘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주주이시면 그 융자 받으실 때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금을 본인 명의로 자동 이체를 한 6개월 정도 지나시고 나면 올해는 한 15점 정도 성적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하고요. 내년에는 한 3, 40점 정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네, 그 신용 등급이 네, 좀 더 높아지는데 도움이 받으실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제가 아직 그 계정이 제가 네. 계정이 아직 제 이름으로 아니 그러니까 BJ 진아로 아직은 계정이 아직 안 나와서 오늘 특별하게 빅머니님 계정으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별풍선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오늘 제가 기본적으로 준비했던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몸짱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로드맵에 대해서 세부 과제별로 제가 어떤 준비들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 준비들을 하실 때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꼭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다음 주에는 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몸짱 전략과 로드맵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재미난 이야기를 다음번에는 좀 잘 준비해서요. 또 중간중간에 이야기도 함께 준비해서 다음 주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제가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일하면서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데요. 에피소드요? 일을 하면서? 네. 네, 그것도, 카메라 앞이라서 당황해서 그런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네. 일을 하면서, 네, 네, 코테라의 직원은 아니지만, 코테라에서, 네, VJ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